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얼마냐면요, 오늘 약간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571만원입니다. 자, 571만원 해서 여기서 수익이 좀 났고 중기계좌는 오늘 조금 하락해가지고 마이너스 4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플러스 19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12월에 마이너스이긴 한데요. 일단 뭐 오늘 수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요일날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 그러는데 그게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높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해석하기 조금 난해한데요. 원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은 금리 인상 우려감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그렇게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쉽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증시는 괜찮았고, 그 다음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도 플러스 한 0.3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상승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채석을 잘해야 됩니다. 보시면 독일 증시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나스닥 지수 보시면 상승하긴 했는데 이 모양이 제가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간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내 증시로 봤을 때 코스닥으로 보면 오늘 지금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미국 선물 지수도 상승 중이고 미증시도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이 모양이 왠지 좀 밑으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지금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게 막 움직이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악재는 오미크론이 지금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그 파우치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저 아침 봤던 뉴스는 영국이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그 뭐라 그러죠? 봉쇄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그 강화, 거리두기 강화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 보시면 오늘 시젠이 거의 한 9.6%니까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시즌이 대장격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 바이오니어가 오미크론 관련한 어떤 그거를 뭐 개발할 수 있다. 이 뉴스 때문에 대장처럼 움직이는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뭐, 그렇게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얘는 빼고 그냥 시젠을 저는 매수했거든요. 금요일날 제가, 휴마시스만 가지고 있으니까 휴마시스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모양 보시면 올라가고 내리는 폭이 좀 작죠. 근데 랩지노믹스 보시면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강하게 빠지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시젠도 휴마시스보다는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휴마시스를 200만원 줄여가지고 시젠 100만원, 랩지노믹스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혹시 방송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오늘 흐름에서 시젠이 대장격으로 9.6% 올랐습니다. 바이오니아는 빼고 있다뇨. 그 다음 랩지노믹스가 그 뒤를 따라서 한 4%대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가 한 2.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확산 관련한 뉴스에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뒤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뭐죠? 그 거리두기 강화 뭐 이런 쪽으로 하게 됐을 때 여행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주 빠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 종목 계속 보는 이유가 화장품 관련주를 매수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내려가고 진단키트가 올라가면 코로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오늘
그 딱 정확하게 화장품 관련주가 내려오고 진단키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더 심해진다면, 지금 보시면 확진자 보시면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그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가 5,800명입니다. 좀 줄은 것 같지만 토요일 날 발표된 게 거의 한 7,000명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6,689명이니까 7,000명이었고, 오늘 발표된 게 일요일 건데, 일요일은 아무래도 그 검사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임시 선별 진료소가 그 문을 닫는 곳이 많기 때문에 검사를 작게 해서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수요일 날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요일 날 확진자는 7,000명을 또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진단키트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라가면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시면 제가 딱 한 번 딱 한 번이 아니구나, 맞구나. 휴마시스를 17,800원에 그 일부 팔았습니다. 17,800원에 그 현금화 시킨 게 한 60만원 정도 현금화 시켰습니다. 그 요런 식으로 그 만약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올라가면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시젠하고 랩지노믹스는 지금 강해 보이니까 그냥 뒀고, 휴마시스가 좀 약해서 일단 비중을 조금 줄였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도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PCR 검사가 지금 한 1시간 반씩 기다려야 된답니다. 줄 서갖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검사 다 해내기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방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PCR 검사만 고집해갖고는 지금 다 검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PCR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뭐 이상한 그런 논리로 자가진단 키트는 안 쓰면 안 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뭔가 안 맞습니다. 천은미 교수님 이야기로는 PCR 검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 써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셨는데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청와대 쪽에서. 그래서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코로나가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나면 중증도가 낮고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진자는 줄어들어서 일본이 지금 100명대밖에 안 나오잖아요. 저런 식으로 어느 날 확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진단키트 올라가면 계속 조금씩 이익 실현해가지고 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빠진다면 진단키트가 거꾸로 시즌이 대장격이니까요,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오늘 특징적이었던 게 이 부분 로봇 관련주. 아마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제가 근무하고 와가지고 피곤해서 좀 자고 일어나 버렸는데, 아마 삼성이 나왔죠. 삼성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로봇 확정했다 이렇게 되니까 로봇 관련주가 이제 급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장이 지금 유진 로봇이었고, 그 다음 휴림 로봇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올라간 것 같고, 로보스타는 원래 얘가 대장이었는데 이건 현대그룹에서 한 그 관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로보는 장난감 로봇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얘가 보면 움직일 때 보면 막 끌어올리거든. 이름이 로보였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 다음 T로보틱스, 얘도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약간 관계가 있고, 러셀은 자회사가 로봇 관련한 뭔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이 로봇에 투자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다, 이쪽 섹터가. 그리고 보안 관련주인데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메타버스가 많이 보편화되면
보안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좀 움직이다가 꼬리를 달고 약간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안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랩이 안철수 관련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안철수 관련주 지금 안 후보 지지율이 2점 몇 %대까지 내려가 버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처럼 안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안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결집력도 없는 것 같고 능력은 있는데 소통이 조금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고 지금 매수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하는 흐름이 보면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오히려 조금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보안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안랩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워낙 바닥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 관련주가 아니었다면 더 올라갔을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안랩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경산업은 또 금요일날 급등시켜놓고 오늘 또 왜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또 눌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시그네틱스가 오늘 올라가려다가 다시 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랩을 이거 수정을 안 해놨구나. 큰일 났다. 이거 나중에 바꿔놓을게요. 일단 중기 투자는 현재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아까 좀 디테일하게 수정이 덜 됐는데 이건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강했던 부분이 로봇 관련한 부분은 워낙 급등을 빨리 해버려 갖고 못 들어갔고요. 이거 바로 잡은 사람들은 오늘 좀 수익이 났겠네요. 바로 땡겨 올렸죠. 인주수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강했는데 뭐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잡았고요. 그 다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했다. 그래서 이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수요일까지는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때는 좀 비중을 줄여서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현금화 시키고 시장 상황 봐서 다른 쪽 섹터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 확진자가 확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확 꺾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폭증할 때 진단키트 관련주가 급등하면 그때 이익 실현하고 빠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